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5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 8화 정체성 회복 나는 누구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평생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등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문득 내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정체성 회복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처럼 노년기는 우리 삶의 역할들이 변화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직업인으로서의 나, 자녀의 부모로서의 나,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나가 사라지면서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 고민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인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노년기에 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한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 속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로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체성,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볼까요? 일부 정체성의 흔들림, 왜 노년기에 찾아올까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노년기에는 특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할의 상실과 변화, 은퇴.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면 회사원, 사장님, 선생님과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상실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성취감, 그리고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리듬까지 잃게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자녀의 독립빈 둥지 증후군.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주된 역할이 줄어듭니다. 엄마나 아빠라는 역할이 인생의 전부였던 분들은 큰 공허함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혼자가 된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체적 능력 감소, 신체적 건강이 약해지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에 건강했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회가 시니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노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시니어에게 나는 더 이상 누구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며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부 잃어버린 정체성,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 정체성의 혼란은 단순히 내가 누구지? 하는 고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과 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 무기력감과 우울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면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존감 저하.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불안감과 혼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스러움에 시달립니다. 외로움과 고립.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어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 건강관리 소홀.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해지면 식사,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만성질환 악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기존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 시니어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부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 내면 탐구와 회고의 힘. 잃어버린 것 같았던 정체성은 사실 우리 내면 깊숙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인생 회고. 과거를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세요. 삶의 여정 되돌아보기.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세요.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기록하고 이야기하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첩 정리. 옛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나보세요. 둘째, 핵심 가치와 강점 발견.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역할 뒤에 나. 직업인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의 역할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를 움직이게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내 안의 강점 찾기. 내가 가진 지혜, 경험, 인내심, 친절함, 유머 감각 등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면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움과 탐색. 뇌를 자극하고 활력 찾기. 평생 학습.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컴퓨터, 역사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시 공부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호기심 따라가기. 어릴 적 꿈꿨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 혹은 우연히 흥미가 생긴 분야가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행.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여행은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4부 새로운 정체성 구축. 삶의 의미를 확장하다. 내면 탐구를 통해 자신을 이해했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새로운 역할과 목적 찾기. 쓸모를 넘어 존재의 의미로. 자원봉사.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멘토링.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멘토 역할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삶에 큰 목적 의식을 줍니다. 창작 활동. 글쓰기, 그림, 음악, 공예 등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동호회, 동아리,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세요. 둘째,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기. 건강한 몸과 마음.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건강한 몸은 긍정적인 마음과 활기찬 삶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자신을 돌보세요. 마음 챙김과 명상.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자기 수용.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이 심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지지를 받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5부 노년기 정체성 회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노년기 정체성 회복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젊을 때 확립되는 것이고 나이 들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은퇴하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의미할 뿐 여러분의 가치나 경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에 기여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 아닙니다. 평생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 회고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부 실제 사례 이야기. 60대 후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후 자신의 정체성이 회사 임원에 너무 묶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어져 극심한 무기력감과 함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나는 직업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사진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경영 노하우를 살려 지역 중소기업 자문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은 더 이상 과거의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봉사를 하면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김 사장님이 아니라 사진 찍는 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삶의 변화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한다면 다시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노년기는 은퇴, 자녀 독립, 배우자, 상실 등 역할 변화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이는 우울감,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생 회고, 핵심 가치와 강점 탐색, 평생 학습, 새로운 목적 찾기, 봉사, 멘토링, 창작,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정체성 회복의 핵심이다. 이 나이에 늦었다는 오해를 버리고 나의 가치는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 탐구는 복잡하지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꾸준한 실천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지표입니다. 혹시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럽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 읽거나 봉사활동을 알아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체성을 찾아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나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5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즌 6에서는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에 대한 더욱 심도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암, 치매, 심장병, 뇌졸중 등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내는 현명한 지혜를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